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시작하겠습니다. 멘트 하나 만드셨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어떤 게요? 책만 펴면 잠이 온다며. 네, 오스틴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또 밤에 많이 책을 보죠. 이제 자려고. 네, 다음날 그렇군요. 출근하려면 푹 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밤에 책을 읽는 편입니다. 난 또 아까 졸길래 책 보고 있었나 했죠. 거기 안 보이는 자리인데 자리를 바꿔야겠네요. 네, 오늘은 직지심공 조직개발 앤더슨 챕터 6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쿠와 진아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함공 진아입니다. 오, 야, 준비해 짜왔어. 왔어요. 와, 짜왔어. 멋있다. 창의적인 게 이제 나오기 멋있다, 시작했어요. 멋있다. 네, 함공. 야, 함공. 좋다. 네. 아니 진아는 네. 코로나 이제 확진되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코로나는 가능하면 안 걸리는 게 좋은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 조심하세요. 네, 저 아직까지는 잘 버텼는데 오스틴은 일찌감치 거쳐갔고. 제가 쿠퍼에서 1등이었어요. 아, 와. 진짜요? 네. 지금 한 번도 확진이 안 된 분이 쿠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스텔라랑 쿵. K, 그런가요? K? K. K 아, 안 K. 걸렸던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다 한 번씩은. 네, 걸리면 그 회사가 무너지죠. 네. K하고 스텔라 걸리면 안 돼. 두 분은 걸렸어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분발해야겠네요. 뭐 전혀 이렇게 디스를 하다니.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긴 했죠. 편히 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챕터 5를 다뤘는데 좀 간단히 어떤 내용을 좀 다뤘었나요? 야, 사회를 되게 잘 보시네요. 맞아요. 아, 네. 네. 시간을 벌고 계신데. 네. 네, 지난 차트 5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목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였죠. 디벨롭먼트. 프랙티셔너, OD 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OD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였고, 이제 그 네 가지 모델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그 엑스퍼트 모델하고, 네. 그다음에 의사 환자 모델하고, 그다음에 미케닉이라고 해서 정비사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가지네. 한 가지 OD 모델. 하나는 네. 야, 이거 한 2주 됐는데 뭐 가물가물하네요. 네, 세 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 모델이죠. 그러니까 앞에 하고 다른 이제 컨설팅과 좀 구분되는 OD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걸 설명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쪽 엔트리 레벨에서부터 마지막 엑시트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챕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순서 중에 이제 첫 번째 순서를 다루는 것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네. 진입과 계약. 진입과 계약. 네, 그 부분 이제 다루게 오, 되는데. 번역 잘하신다. 그러게요. 네. 구글 이제 번역해 하니까 진입과 계약 진입은 이렇게 안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써있 평소에 사실 쿠가 많이 쓰셨던 말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Entry and Contrac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네. 진입. 그러니까 컨설팅 하려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진입. 그러니까 우리 늘 이거 컨설팅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손쉽게 생활에 와닿는 것 중에 이제 내가 헤어 디자이너에서 헤어샵을 간다라고 했을 때 진입. 가서 간판 보고 여기 가야 되겠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진입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진입 단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런 단계나 이제 컨설팅이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진아는 네. 그 저희 비슷한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조직 문화, 네. 조직 개발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특히 이번 그 명절 같을 때 그럴 때 어른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약간 진입 단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조직 개발 막 이렇게 하면은 갸우뚱하면은 책만 펴면 졸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이야기할 때도 졸리면 안 되는데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찾았던 약간 그나마 약간 최선의 그런 설명은 조직 문화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아는 편이더라고요. 조직 문화 뭐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조직 문화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조직 개발이라고 이번 명절에도 설명드렸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고객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바로 이제 과일 드시더라고요. 그냥 쟤는 저런 거 하는 거보다. 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일을 하고 있던 이러셨겠네요. 네. 저는 조직 개발을 그냥 조직이 건강하기 위한 일이라고 해요. 네네. 네. 조직도 살아 있으니까 네. 예, 그냥 놔두면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네. 아프니까 네. 조직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찾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주는 일을 해주고 있어. 근데 우리는 컨설팅을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서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예, 조직의 건강. 예. 엔트리 레벨에 아주 탁월한 스킬을 갖고 있네요. 예. 그 어떻게 좀 쿠는 이렇게 기업이나 이제 기관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미팅 하시고 만나시고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리더급이라든지 그 더 뭐 상위 직급인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해주시나요? 좀 노하우가 이제 쌓이셨을 것 같은.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병원으로 치면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환자가 온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먼저 아무런 니즈가 없는 데 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쿠퍼에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미팅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상황인데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보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대화를 주로 하는 편이죠. 그럼 보통 이 진입 단계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연락을 해오죠. 뭐 책임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뭐 팀장님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연락을 주는데 임원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은 회사는 뭐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1차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통 뭐 전화나 또는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되고 맨 처음 접촉은 대체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가 문의를 남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엔트리 레벨의 첫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첫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첫 인상 이런 것도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첫 인상 여기 나왔는데 읽었나 보네. First impression.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얻어 걸리기도 하고 그쵸, 살다 얻어 걸리죠. 보면 네. 되게 기쁘네요. 네. 심지어 다른 색깔로 이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뭐 요거에다가 줄쳤을 것 같다, 오스틴이. 네, 첫인상 되게 중요하죠.
일단 목소리에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컨설턴트인가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전화로 주고 받는다면. 그다음에 이메일에서도 이게 짧은 이메일 뭐 장황하게 쓰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짧든 또는 길든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냥 딱 읽으면서 바로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치 이제 대면을 해서 미팅을 하는 경우라면 맞선 보듯이 벌써 인상을 딱 보고 그렇죠. 이 사람 신뢰할 만한지 네. 딱 보지 않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옷차림도 보겠죠. 되게 뭔가 진부한 그 옛날 방식의 컨설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의 어떤 포스인지 뭔가 이렇게 되게 전문성이 배어나는 그런 표정과 그런 옷차림과 뭐 그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딱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뭔가 정확히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인지 이걸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이 진입 단계에서.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클라이언트 입장으로도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있었는데 여러 업체를 여러 컨설팅 업체들을 대체로는 만나봐도 여러 곳을 예, 이렇게 처음에는 알아보는 접촉을 편이죠. 하죠. 특히 예, 그래서 큰 기업인 경우에 네, 특히 비교를 그렇고. 할 네.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알고 집어줄 있는지. 때 아, 그 진입 단계에서 그런 걸 잘 해주는데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음. 네, 그러면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거나 우리가 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기서는 네.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네, 네. 걸 느끼겠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막 고객이 하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느껴지고 이러면 정말 좀 여기는 잘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멍미 뭐 이런 생각 속으로 하지 잘 않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약간 이런 기분도 그럴 수 들 수 있죠. 있고. 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찾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좋은 질문으로 그렇죠. 끌어가 주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려면 정말 역량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책 네. 읽다가 졸리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얘기 나오네요. 오늘 하나 걸렸네. 어쩐지 쿠가 오신 게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직지신공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유튜브나 이런 저 팟캐스트나 팟빵 이런 데서 요즘 좋은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짜투리 뭐 이동할 때 이런 때는 네, 공부하기 네, 네. 정말 좋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진입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도 전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회사로 오는 진입 콜을 제가 받기도 하잖아요. 사무실에 이제 좀 네.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만에 이제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문의가 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보다 보면은 되게 아직 많이 이런 거에 경험이 없으시고 좋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에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엄청 시간을 늘리고 막 이런 거는 또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담당자가 기대한 그런 범위가 있을 테니까 네. 좀 이런 거를 컨설턴트가 마주할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 요구하는데 이거를 늘리면은 저분 단가를 올리려고 시간을 늘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진입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일단 네. 2시간의 조직 문화를 바꾼다.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되게 좌절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막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의 말에 이제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질문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궁금한 거는 2시간이라고 한정을 지었다면 뭐 이렇게 정례 회의에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사정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뭐 임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동안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해 왔느냐. 다 뭔가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럼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회사에 연락을 해 오신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만저만한 사정들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 아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리더십 중에 어떤 스킬이 필요한 상황인지 앞에 그래서 교육을 뭘 받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에 이제 니즈가 뭘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식의 이제 니즈를 가지고 그렇게 말은 이제 뭐 워크숍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걸 이제 알아낼 때 이제 좀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면 아까 어떤 연유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을 하게 됐느냐를 물어보고 그게 이제 맥락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냐,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직을 되게 많이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직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직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직을 줄이는 게 뭐 하루아침에 급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평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업과 적성이 안 맞는 그런 핏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한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2시간 해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첫 단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첫 단계에서 해볼 만한 2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것이 이제 네. 엔트리 단계에서 해야 되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하는 게 정말 네. 그 실력과 이 경험이 많이 쌓여야 그럼요. 잘할 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다 보면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진입 뭐- 단계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도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경험을 해봐도. 그렇죠. 네.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2시간밖에 못 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적인 한계 갑자기 하고 싶은데 우리는 2시간 교육 정도밖에 예산이 그렇죠.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초기에 그 2시간 강의만 해주세요라는 그 이면에 깔린 그런 잠재적인 욕구나 이런 걸 좀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거를 잘 확인해서 좀 디자인해 주는 거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주는 거 그런 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클라이언트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 2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하고 싶은 싶죠. 이제 열망이 예.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예. 훌륭한 책임감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제 여기 그 윤리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 안 된다라고 좌절시켜서도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요걸 먼저 처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지난 그 임원들의 뭐 어떤 계속해서 트레이닝이나 어떤 코칭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여서 뭐 구성원들과 임원 간의 대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속에서 서로 주고받지 못한 대화가 있을 것 같으니 그 대화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 2시간을 쓰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러 이제 상황을 물어보고 그런 제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윤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유혹이 뭐냐면 일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컨설턴트가 무슨 일이든 다 받아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네, 그건 정말 고객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그냥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 알고
잘못된 방법을 해주세요. 거의 정해놓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쵸. 제가 네네. 경험했던 하나가 뭐가 있냐면 MBTI를 적용해서 직원 선발에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로 라이선스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어쨌든 그 MBTI 관련 그 회사나 단체와 연락을 해서 뭐 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발에 MBTI를 포함시키는 넣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음. 제가 알기로는 그 윤리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그런 건 못합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얘기해야 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 회사는 그걸 적용해서 선발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진짜 성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딱 이상적인 그 회사에서 원할 것 같은 걸로 답안을 거짓말로 하겠죠.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기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뭐 그런 것들을 또 잘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곳을 좀 달리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네.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다음에는 비윤리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희생양을 좀 삼아달라는 요청을 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워크숍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속가낼 사람들을 좀 이번 교육에서 찾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런 요청. 네, 그럼요. 겁나죠? 오스틴 같은 경우 뭐 100% 걸리겠지. 졸다가 100%죠. 졸다 걸리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몇몇 불성실한 사람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네. 하는 대화를 제가 좀 더 끌고 갈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잘라내면 또 그런 그 다음 사람을 계속 잘라내는 정책으로 가져갈 거냐. 네. 그런 분들의 다양성, 그들의 직무 적합성 이런 네, 것들을 잘 네. 고려해서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해주는 그런 모습을 회사가 보여줄 때 나머지 직원들도 더 그 회사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네.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오너십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연구 결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걸 네, 이제 네.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네. 듣고 보니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네. 전환을 하는 네. 거죠. 이게 챕터 5번째 챕터에 나왔던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네. 그 부분에서 이 부분 지금 말씀해주신 윤리적인 문제는 내부 전문가도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로 내부에서 퍼실리테이터나 뭐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교육해보고 아닌 것 괜찮은 애들을 좀 괜찮아. 체크해와. 이런 요구 받을 수 있거든요. 혹은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직원을 체크해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윤리적으로 혼란스럽죠. 오스틴 체크리스트에 올라 있어. 맞아, 저기 앞에 칠판에 써 있잖아요. 이게 저희 명함이 있는데 비밀이 아니었구나. 이게 위치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주마다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계속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직원의 성장이라는 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죠. 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눈여겨보게 되고
근데 네. 그런 거를 계속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갈등 현장에서는 회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뭐 뒷거래 네, 네, 네. 뒤에서 살짝 좀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라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방법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화를 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서 대화 가지고 가능하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나름 일이 잘 되게 해보려는 깊은 마음은 다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서 방법을 달리하도록. 그러기 전에는 다 뒷거래, 회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소위 이제 뭔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뒷거래를 하는 그 브로커 역할을 브로커. 이제 기대하는. 기대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진입 단계에서 그게 제일 편한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네. 네, 많은 고민이 좀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선을 넘어버리진 않더라도 그 선과 그 사이에서는 되게 약간 줄타기 같은 상황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사안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전에 그렇게 시도해서 성공했던 분들은 그럼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 최고야. 사실 다 돈 보고 뭐 다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뭐 대화해서 하는 게 그게 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해서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시면 이제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뒷거래가 아닌 방식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저 그런 것도 잘합니다. 이렇게 진짜 그걸 잘하는 브로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로비스트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로 풀어가는 영역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내가 로비스트의 역할을 잘 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 그것도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자기의 전문 영역이 아닌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병원에서 뭐 피부과가 있고 성형외과가 있는데 성형외과에 해당하는 걸 뭐 피부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윤리적인 거 말고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이 진입 예, 단계에서 예, 되게 예, 중요한. 그리고 여기 그러잖아요. 재미난 네. 단어가 하나 있어서 클라이언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암체어 다이거노시스라는 용어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암체어 다이어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안락 의자잖아요. 암체어가 이렇게 되게 편안한 네. 의자. 네네. 제가 잠깐 뒤에 이렇게 등 대고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 야구 경기나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뒤에 딱 걸치고 앉아서 이제 TV를 관전하면서 저건 저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라고 하는 아마추어적, 비전문가적 판단, 진단, 그거를 암체어 진단이라고 한답니다. 네네네. 그걸 보통 누가 많이 한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내부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전문성이 그럴 수 떨어지는 있죠. 분들이 예. 너무 속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간요법 같은 그런 처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 좀 속간해야 조직이 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진단에 같이 휩쓸려 가지 마시라. 네. 그래서 진아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를 파악하는 것도 네.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신가요? 일단 이 책에서 아주 그 샤인의 그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 여섯 종류의 네. 고객이 있다. 네. 오. 네네. 우리가 만나는 건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그 업무 담당자, 이번 프로젝트 뭐 PM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 사람 뒤에는 또 5 종류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끝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실은 고객을 만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돼버린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거냐? 우선 첫 번째 그 접촉한 클라이언트, 나한테 네. 전화 걸었고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이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컬 포인트라고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미디에이신데 이분은 이제 요거 진행하는 동안 함께 같이 도와주는 사람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저랑 연락하는 사람의 이제 옆에 약간 한 직급 아래인 사람이 이제 같이 동석을 하기도 하고 또 협조가 있을 경우에 옆에 부서 네. 같은 뭐 책임급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분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클라이언트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라이언트는 결제권자, 네. 돈 집행 결제권자. 여기 아주 페이먼트라고 딱 써 있어요. 페잉, 돈을 내는 사람. 그래서 이게 회계과가 그 권한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부서의 뭐 장이 예, 그 권한을 쥐고 있을 수도 있죠. 프로젝트의 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CEO 레벨까지 올라가는 프로젝트일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를 고객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의 니즈는 뭐일까라고 하는 걸 짐작하면서 이제 이 컨택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위팅 클라이언트인데 언위팅 찾아봤었는데 언위팅이 무슨 뜻이더라? 이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잠재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휴식 시간에 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공간을 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조직 개발의 일환인 거죠. 왜냐하면 네, 소통을 네. 돕는 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밑에서 운영하던 매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매점 주인은 이제 계약을 했던 거죠. 그 전에 뭐 얼마에 이제 뭐 얼마씩 네. 피를 내기로 네, 하고 네, 계약을 네, 했을 네. 거죠. 월세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만들고 나면 여기 확 줄어들 거잖아요. 매출이. 네. 네.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노조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뭔가 노조 이슈와 관련되는 것은 없는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노종 그 조합 위원장과 미리 좀 접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과 평가에 관한 어떤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이게 노조 협약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 성과 평가 담당자는 그 이제 잊어버린 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언위팅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인다이렉트 클라이언트가 있네요. 네, 인다이렉트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인다이렉트에 가깝네요. 네. 그죠? 네. 네, 지금 설명한 게 그 어떤 이해관계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결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람. 네. 네, 그런 거고 여기 언위팅은 여기가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the engagement activity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다이렉트와 되게 비슷하긴 한데 네 그런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안에 거기에 관여되거나 개입되는 사람이긴 한데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약간 인다이렉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관련성이 높다 이 그렇죠. 정도로 네, 이해하면 거기에 좀 직접 비슷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말이 인게이지먼트나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인다이렉트는 그 그거보다도- 프로젝트를 하고 났을 때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음. 사람 이렇게. 네. 네. 근데 잘 머릿속에 이렇게 의식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럴 수 둘 다 있죠. 의식이 네. 잘 안 되는 네네네. 사람인 거예요. 네. 아까 그 카페테리아 만든 예시로 지금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거기에 당구대가 있던 거예요. 평소에 약간 당구 치던 사람은 언라이팅 클라이언트고 아래 매점집 주인은 인다이렉트 클라이언트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언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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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렇게 그런 게 그렇게 볼 되지 수 있죠.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런 게 이제 떠오르는가 봐요. 잠만 자진 않습니다. 저도. 훌륭합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연결해서 잘 떠오르면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게 아재 개그가 이렇게 생겨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쿠랑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최근에. 큰일 그러니까요.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쿠퍼 20대 직원들은 너무 빨리 나이를 먹는 느낌이에요. 공부 좀 살살 하는 걸로. 네. 네. 좀 자는 걸로. 네, 자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이 먹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얼티메이트 클라이언트는 이제 뭐 궁극적인 그 고객이다 그런 거잖아요. 뭐 대체로 이제 CEO, 임원 또는 뭐 주주 뭐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고객, 그러니까 그 조직의 고객,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고객 이런 사람들이 얼티메이트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6개 클라이언트를 보다 보니까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지? 되게 서로 다를 거잖아요. 입장이 다르고. 네. 이거를 진입 단계에서 이런 고객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조금 이렇게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네. 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그분들을 다 막 진단하고 다 그분들까지 다 서베이하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하긴 하죠. 근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은 이제 소위 thinking 사고력을 가지고 그걸 커버를 해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경험이 있다면 미루어 짐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미루어 짐작, 뭐 선견 지명 이제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6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제 인식을 하면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떠올려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컨설팅 업무를 해 오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된다 이런 거예요.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운전할 때 그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과 제가 이제 뭐죠? 이렇게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막 정신 없어요. 백미러 봐야 네, 되고, 막 봐야 정신 되고.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그냥 척하면 딱 한눈에 들어온다. 척하면 상황 파악이 된다 이런 거죠. 지난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니즈를 가진 거를 어쨌든 충족시키셨어야 됐잖아요. 근데 아니면, 이게 이렇게 6가지가 클라이언트가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많이 좀 익히고 있고 알고 있다면은 꼭 6그룹을 다 만나지 않더라도 담당자 한 명에게 좀 많이 확인해 볼 수 확인할 수 있는 있죠. 게 맞아요. 넓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 담당자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렇죠. 사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모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컨설턴트가 그때 이렇게 좀 질문으로 더 확인해야 되는 대상들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다면은 담당자를 통해서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정보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또한 특히 이제 그 담당자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담당자는 또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사람이라는 그럴 게 수 어쨌든 내 KPI. 그래서 조직 전체는 어떻게 되든 모르겠어. 그냥 이 프로젝트 하나 잘 끝내면 돼. 네, 네. 또는 뭐 몇 월 달까지 뭔가 하기로 내가 연초에 업무 계획에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해내면 돼. 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컨설턴트가 그것도 실현시켜주고. 그래서 늘 컨설턴트의 마인드에는, 특히 오디 컨설턴트의 마인드에는 윈윈의 사고방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윈하는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닝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고력에 이름 지어서 피터 생게가 시스템즈 띵킹 이렇게 네. 이야기한 거예요. 아. 여러 시스템, 여기에 걸려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 때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제 보건역학이라는 이제 그 컨텐츠를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사회역학. 사회역학이 뭐냐면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성의 어떤 질환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 환자 개인만 보면 그건 뭐 그 환자의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환자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볼 네. 텐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그럴 들면 수 있죠. 우리 명절이 지금 추석이 막 지났으니까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네. 막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막 찾아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유전적 요인이나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걸로만 볼 일이냐. 네. 한국 전체가 지금 여성에게 그 명절에 그 기대하는 여성에 대한 그런 기대와 아직도 버리지 않은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부담, 여성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가져오는 네. 거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질병이 난 다음에 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건 그건 뭐지 중수고 사실 고수는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네네. 때 그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스트레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병상 수를 늘린다. 이것이 바람직한 처방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드라마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요즘 그 추석의 그 가정의 모습을 좀 더 여성 보호적인 네. 그런 친화적이게. 이제 그런 여성 친화적인 그런 이제 방송을 그런 드라마를 좀 내보내 달라라고 네. 하는 협조를 구하는 정부에서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6종류의 네. 클라이언트를 알 때 할 수 그 우리가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더 체계적으로 떠올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저도 이 상충되는 걸 어떻게 고려하지라고 처음에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연결된 거를 시스템즈 띵킹으로 좀 풀어가면은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 6가지 클라이언트의 타입은 시스템 싱킹하고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막 내 KPI, 내 업무 성과를 내겠다 또는 나의 그냥 나 편하려고 그냥 그냥 컨설턴트한테 외주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거기에 온 바쁜데 와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 서베이에 막 그 귀찮은데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희생시키고 이 담당자만 좋게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정말 서베이도 의미 있게 이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개선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인폼을 주고 그런 변화를 어떻게 실제로 이뤄낼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담당자가 이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냈을 때 어떻게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공을 또 어떻게 이렇게 윗사람이나 또는 뭐 주변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게 할까?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 담당자만 고생만 엄청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졌는데 이 사람은 막 예를 들어서 소진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접근을 이제 여기서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좀 폭넓은 클라이언트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자. 네, 그렇습니다. 진입 단계에서 되게 할 게 많네요, 컨설턴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제가 맨 앞에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워크숍 그 퍼실리테이션 교육할 때 설계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에 70%가 거의 결정된다. 그만큼 설계가 중요하고 네. 설계를 잘하려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네. 된다. 네. 이게 제가 워크숍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오디오도 마찬가지. 조직 개발도 엔트리 단계에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계약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것이 다음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 엔트리 단계가 약간 첫인상 단계 약간 뭔가 소개팅과 같은 그런 자리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소개팅에 나갈 때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 옷은 이게 더 잘 어울려? 막 이런 거를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이 진입 단계에서 쿠가 조금 컨설턴트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그 여성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소개팅 말고 여기 여기서 컨설턴트에게 아니, 소개팅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은 네. 이걸 듣고 겁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이렇게 많이 진입이 어려워. 진입부터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 뭐부터 있죠. 내가 네. 쌓아야 네. 되지? 막 초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문가가 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건 전문가는 그럼 바보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과 전문가가 똑같다면 전문가는 바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만큼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배워가는 방법은 항상 옆에 코치,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봐야죠. 유능한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 그다음에 의사가 처음에 가서 레지던트 인턴 시절에 다른 그 주치의가 이미 전문의가 하는 걸 구경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아직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왜 그때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런 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혹시 진아는 좀 저는 외부 파트너들이랑 일을 할 때 했던 방법이 제가 먼저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써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좀 적어 놓은 다음에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놓친 것도 있고 질문을 좀 더 나이스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참관하는 것도 좋지만 참관 전에 그래도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질문들 내가 파악해보고 싶은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고 미팅을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하네. 설계 준비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사전 네, 준비 네, 이런 네,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이번 진입 단계 회차는 좀 어떠셨나요?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오스틴이 되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런 이렇게 목소리와 이렇게 표정을 보여줘가지고, 네. 제가 자꾸 이제 오스틴 보느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 방향을 자꾸 틀어서 네, 오디오가 잘 나갔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여기 시설이 좋아서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진아는 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착수를 할 때 이 진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건 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된 걸 보니까 정말 이런 걸 좀 알고 들어가는 거와 그냥 진입 단계 중요하지 많은 걸 정보를 확인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매우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꼼꼼히 좀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입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뭐 윤리적인 거와 클라이언트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좀 연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에 오스틴하고 이제 미팅 갈 때는 오스틴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오겠네. 룰루랄라. 큰일 룰루랄라. 그리고 쿠가 아까도 그 워크숍 설계도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약간 이런 진입 단계 이런 체크리스트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워크숍을 그러니까 이게 의뢰한 분들의. 그러니까 올해 한 사람은 암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네. 떠올리면서 이것도 이제 대화하면서도 다음에는 요거 물어야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팅 끝나고 나서 빼먹었네 하고 나중에 또 네네. 메일로 다시 물어보고 하면 상대방에게서 신뢰를 떨어질 수 있죠. 잃을 수 있죠. 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쿠퍼 와서 저도 오늘 퍼실리테이션이랑 조직 개발 이 맥이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가 되게 약간 즉흥적이신 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막 그렇죠.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예, 할 때 예. 참여자들 반응 살피고 그 반응에 맞춰서 이제 어떤 멘트나 액션을 많이 취하시니까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전 준비하시는 게 되게 철저하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퍼실리테이션을 네. 접했을 때랑 왜 오늘 자기를 안 비슷해요.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 들었다 이거죠? 쿠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그럼요. 네, 그렇게 아니, 매뉴얼대로 요즘도- 했던 네. 그런 시절이 지나고 뭔가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 순간순간 대처 능력이 확실히 뛰어나시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지금도 그래서 그 쿠는 새로운 데 가시면 그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거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고 가시거든요. 네, 그런 거 진짜 아, 도움이 네. 많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셔도 제가 그렇구나 요즘 하면서. 원주에 가서 특강할 일이 생겨가지고 네. 박경리의 토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와, 거기 가면 대화거리. 박경리 말씀을 누군가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준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클라이언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인지 최근에 혹시 기사난 그렇죠. 이슈는 없는지 뭐 이런 거 찾는 것들. 네. 네. 이런 거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베테랑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시니까 저 같은 좀 지금 이제 더 발전을 해야가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잔다고요? 오늘은 한두 시쯤 자보려고 해요. 네. 그때쯤 이제 또 보면 푹 잘 수 있겠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엔트리의 진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계약 네. 이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함께 해주신 진학 후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청취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